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증권가 격언이 있습니다. 한 해 결산 배당을 받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연말까지 꾸준히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배당주인데요. 최근 외국인 순매수 목록 상위권에 고배당주가 오른 것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죠. 이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을 확보하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도 챙기는 것이 바로 최상의 시나리오일 텐데요. 다만 고배당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떨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은 아닌지, 향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은 탄탄한지 여러모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증시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투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주 투자 그리고 배당 지표를 활용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앞서 이야기 나왔었던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충우 기자,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증시 상황이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10월 들어서도 물론 어제 오늘 이틀 됐습니다만은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분위기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증권계 시각 좀 얘기해 주시죠. 대신증권에서 오늘 낸 자료가 있는데요. 10월 증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도 반등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등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고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미국발 무역 분쟁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발 무역 분쟁 여파가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이익에 반영되기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미국 대 미국 외 국가 간 경기 상황이 엇갈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금리 인상이 나서는 것과 반대로 다른 나라는 경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긴축 정책을 쓰기 힘들겠죠. 이런 이유로 달러 강세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흥국은 금융과 경기 불안이 지속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이런 진단이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우리나라 실적 시즌 이후에 코스피에 대한 이익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 과연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심하실 것 같은데 증권업계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까?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더라도 이를 기회 삼아서 투자금을 안전지대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진단인데요. 현재 안전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배당과 저변동성 요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와 우선주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일단은 배당주는 주가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우선주는 아시다시피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우선주 투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융업종과 지주회사, 우선주와 내수주가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야기 이제 하기 시작하고 또 관심도 높아지잖아요.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은 특정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 등 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이었고요. 근데 이 기준일이 지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배당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6일 이후인 27일이 지난해 배당락일이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당장 배당을 줄 수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 간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 수익률만큼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처럼 앞으로 3개월이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해서 이제 찬바람 불면 그래서 이쯤 되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까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또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가장 고민 아닙니까? 투자 시기를 언제 잡아야 하는 것이냐인데 사실 배당주 이제 시즌은 이미 개막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고배당주를 대거 사들이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은 배당주가 무엇이냐 한번 보면은 통신주가 대표적인 사례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11일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 매력이 높다고 알려진 종목들이 모두 외국인 순매수 종목 상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함께 동참할까 고민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종목을 보면은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통신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있고요. 그리고 정유주인 S-오일이 있고 주주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도 명단에 올랐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보면은 1, 2, 3, 4위가 모두 전통적인 측면의 고배당주이거나 배당 매력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그런데 또 최근에 어제 1일자로 보면요. S-오일이나 LG유플러스가 각각 4, 5위로 남아 있고 다른 종목들은 좀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전통적인 고배당주가 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은 올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빠진 측면도 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수급적인 매력이 여전한지 아니면 떨어진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죠. 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정말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지도 종목별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좀 이것 외에도 투자 전략 아이디어 좀 나오는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하나금융투자에서 3가지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기업 이익 증가세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배당주 투자이다 보니까 예상 배당 수익률이 적어도 2%는 상회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연중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 배당 기대 수익률보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중 고점 대비 마이너스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 이런 분석으로 풀이가 되고요. 예. 9월 초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기아차와 기업은행 코웨이와 LG유플러스를 이 종목으로 해당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9월 말에 이제 장중에 연중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금투에서 제시한 그 3가지 기준 중에서 주가 대비 기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종목들도 주가 추이를 보면서 어떤 배당주에 투자할지 좀 선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차, 기업은행, 코웨이, LG유플러스 얘기를 해줬는데 그중에서 LG유플러스는 그 마지막 3번째 기준에는 워낙 많이 올라서 9월 말에 이제 연중, 장중 최고가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 9월 초에 제시했을 때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경우 다른 종목들도 한번 주가 추이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종목들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투자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고배당주에 대한 환상을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좀 전략도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시된 KB증권 자료인데요. 그 주당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각각 좀 따져봐서 향후에 주가가 얼마나 오르지 주가 상승 가능성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배당 수익률을 활용하는 전략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이 표에서 보일 수 있듯이 주가 대비 한 주당 배당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일정 기간, 일정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 주가는 반대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케이스를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배당 수익률이 주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꼭 고배당주가 아니더라도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1.1%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배당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이 경우 또 주가가 그 분모에 있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이제 주가 이게 배당 수익률이 그 주가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사례거든요.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고점이어서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고 주당 배당금 증가율이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을 KB증권에서 추렸는데요. 2가지 다 해당되는 종목을 보면은 제주항공과 현대차, 아무레지와
화생엔터프라이즈, 기업은행과 키움증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배당 지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펼 때 지지선이 당연히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현재 가격 수준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KB증권은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배당 수익률과 관련된 그 기준에서 나온 종목들 소개를 해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제 중간 배당이랄지 배당 수익률이 조금씩은 높아가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상대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 게 사실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조 속에서 저배당주들이 향후 앞으로 배당을 늘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국민연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업의 그 배당을 독려한 사례를 보면 2014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배당 소득 증대세제라고 해서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배당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압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주주 행동주의라고 해서 소수 주주들이 직접 기업의 배당 개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본시장에 큰손 투자가가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이죠. 근데 국민연금도 올 들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저배당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저배당 기업으로 눈여겨봤던 기업들을 시장에 아예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개한 기업 명단에 보면 올 5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현대그린푸드하고 남양유업이 있는데요. 근데 5월에 이제 당시 이 기업들 명단이 공개될 당시 저배당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좀 기업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런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곳인지 따져봐야 될 텐데 그 국민연금으로도 과소배당을 이유로 저배당을 이유로 재무제표 승인안에 반대표를 받은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주총에서 반대표를 받은 기업을 보면은 광주 신세계하고 조선선제, 현대리바트하고 한국공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저배당 기업 명단을 시장에 공개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압박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 같은 국민연금의 요구를 기업들이 아무래도 무시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저배당 관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충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